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장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배너 광고를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라이브를 시청하시다가 배너 광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실시간 채팅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라이브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평소에 배너 광고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배너 광고 하면은 매체사가 엄청 많아요.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뭐 네이버 GFA, 카카오 모먼트, 구글 배너, 네트워크 배너, 타임보드, 롤링보드, SNS 광고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 마케터님 혹시 이 매체들 다 진행을 해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다 각각 진행한 이력은 있긴 합니다. 주연님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은 맞아요. 어떤 매체를 가장 많이 쓰시나요, 주연님은? 사실 이게 업종마다 굉장히 다르고 뭐 스pen딩 금액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매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어떤 배너가 좋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그런 자세한 내용 여쭤보고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이 중에서 좀 카카오 모먼트나 네트워크 배너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주연님께서는 그러면 카카오 모먼트랑 네이버 GFA 중에서 카카오 모먼트를 좀 더 많이 쓰시는 편이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모먼트와 핏이 맞는 광고주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너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배너 광고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배너 광고는 가장 중요한 건 소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보여지는 배너 광고다 보니까 소재의 뭐 가시성이 뚜렷한 소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홍보하거나 광고할 만한 뭐 포인트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재가 굉장히 좋겠죠. 맞아요. 저도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소재가 사실 배너 광고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너 광고도 뭐 똑같은 제품을 홍보하더라도 뭐 할인을 소구 포인트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 브랜드만의 분위기를 좀 잘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브랜딩. 그리고 또 어떤 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할인 소구나 뭐 이벤트 소구도 굉장히 많이 썼지만은 상품 특성 같은 USP 활용을 USP가 드러나는 소재도 많이들 쓰시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소구 포인트도 우리 광고 KPI가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현아님 배너 광고 진행하셨을 때 좀 이렇게 소구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로아스나 성과가 잘 나오더라 하는 문구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소재는 클릭률, 클릭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릭이라고 하면은 내가 클릭하고 싶은 소재나 이미지, 문구가 주로 있어야 될 텐데 문구 중에서는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단기 기간 할인? 단기 기간에 혜택되는 할인이나 이벤트. 이벤트. 네네. 주연님은 어떤 문구 좀 괜찮으셨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약간 은은하게 좀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쿠션 1+1 할인 행사 하고 있어요. 뭐 단 2일 단독 행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할인 소구, 프로모션 소구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촉촉한 쿠션이라고 딱 워딩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이 쿠션을 사용하면 촉촉하다라는 그 제품 자체 기능 소구를 좀 진행을 했더니 오히려 효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뭐 몇 퍼센트 할인 이런 소재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할인 소재들이 너무 흔해 빠진 소재가 돼버려서 이런 촉촉한 쿠션 뭐 기능이나 상품 특성을 속으로 하는 소재가 오히려 구매 전환이 좀 더 높다고는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요즘에 뭐 소재를 제안을 드릴 때 광고주분들이나 업체분들한테 할인 소재나 이벤트 소재도 굉장히 좋지만은 상품 기능 속으로 한 소재가 요즘에는 좋은 추세라서 제작을 한번 해보셔라 제안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재 피로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졌다 보니까 오늘 단독 할인 뭐 단 이틀 동안만 뭐 59% 할인, 80% 할인 이런 소재들을 100% 안 믿어요. 그냥 그렇죠. 얘네 또 허위 광고 또는 과장 광고 하는구나. 오늘 하루만 할인가에 준다고 해놓고 또 일주일 동안 저 같은 배너로 활용하겠지. 약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할인 소구를 이용하면 소재 피로도가 쌓일 수 있다. 차라리 기능이나 우리 브랜드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재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주연님께서는 보통 배너 사용하실 때 브랜딩용으로는 어떤 배너를 많이 사용하세요? 매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것도 사실 업종마다 다른데 저는 브랜딩에 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 SNS 말씀드리는 게 네네. 시프트가 안 먹히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세부 지역 타겟팅도 가능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타겟에 좀 좁혀서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카카오 채팅방 상단에 뜨면은 사실 그게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기억에 저는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 통해서 최대한 많은 못을 쌓고 좀 도달하기엔 좋다. 그렇다 보니까 전화는 사실 잘 나오는 매체는 아닌데 브랜딩에는 효과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SNS 같은 경우도 20, 30대한테 좀 우리 브랜드 분위기나 이런 거 소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좀 많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브랜딩 용으로는 네이버 GF랑 SNS 광고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그 SNS 광고가 브랜딩 용으로 적합한 매체이신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SNS 광고는 제 생각에는 브랜딩도 되고 퍼포먼스도 유도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소재 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나 이미지, 분위기 자체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SNS 광고는 뭐 이미지나 문구, 텍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담을 수도 있고 GF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이버 포털이 아직까지 저희 대표 포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GFA, SNS 그리고 추가로 사용한다면은 저도 카카오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고 마케팅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네. 저희 생각에 브랜딩에 탁월한 매체는 카카오, SNS 그리고 네이버 GFA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아 님이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SNS 광고 몇 주 간격으로 소재를 변경하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SNS 광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는 그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예산에 따라 사용하는 소재도 다르고 사용하는 소재 개수도 많이 달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금액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소재 데이터, 클릭률이나 성과 데이터를 보고 그 안에서 교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거 내용 토대로라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소재 데이터 네. 분석하고 이제 소재를 변경한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일주일이 누구는 너무 짧다, 누구는 너무 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예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루에 뭐 100만 원 쓰는 사람이랑 하루에 10,000원 쓰는 사람이 일주일에 소재를 그 기간은 당연히 다르겠죠. 100만 원 쓰는 사람은 그것보다 소재 필터링을 더 주기가 짧아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소재를 뭐 필터링 주기가 길다라고 하면은 금액대가 하루에 쓰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누적돼야 되는 데이터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예산에 따라서 소재
변경 주기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이거에 얹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소재 변경할 때 네. 어떤 소재를 변경해야 하는가? 이것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우리가 한 그룹에 10개 정도 소재를 등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개 중에 뭐 클릭률을 소재 변경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로아스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지표들 중에서 어떤 거 위주로 좀 보시는지 같이 공유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클릭률이라고 하면은 유입을 만약에 광고 목적이 우리 홈페이지에 단순하게 유입이 최대한 많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이라면은 클릭률 기준으로 보겠죠. 근데 아니야 나의 광고 목적은 유입이 아니고 전환, 구매야. 구매 데이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로아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두 부분을 다 봐야 되긴 해요. 클릭률이랑 로아스 둘 다 봐야 되는데 다만 뭐 클릭률이 굉장히 낮지만은 로아스가 굉장히 좋다. 이 소재는 버리고 갈 필요가 없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클릭률이 너무 낮은데 로아스가 좋아 이런 뜻은 랜딩 페이지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은 그 소재를 좀 더 디벨롭하면은 더 좋은 클릭률과 로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소재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네,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보는 것 같긴 한데 주연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KPI가 뭐냐? 네.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뭐 어떤 홍보, 방문 유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가끔씩 광고주님들 중에 로아스 몇 프로 이하이면 꺼야 되나요? 전환율이 몇 프로면 높은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지표를 물어보시는 광고주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양옆에 마케터 네. 연락처가 있거든요. 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계정 상황이나 어떤 네. KPI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린 후에 좀 결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대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남자 화장품 판매 중인데 현재 SNS 쪽만 지속 중인데 로아스가 잘 안 나와서 다른 매체를 고려 중이시래요. 뭐 다른 매체 쪽을 추천해 주실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주연님은 어떤 매체를 좀 추천을 주시겠어요? 지금 리스트 주신 게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GFA, 구글 쪽 중에서 남자 화장품 어렵네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화장품 광고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심층화된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자리를 매겨진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비딩이나 뭐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광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메타 쪽이 최근 들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로아스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고 있는데 우선 남자 화장품 판매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뭐 런칭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브랜딩이 얼마나 되셨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오히려 좀 기초 화장품이다. 특히 남성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올인원 기초 화장품이시면 저는 네트워크 배너 추천드려요. 지금 주신 예시로 주신 리스트에 없긴 한데 네트워크 배너가 이제 좀 커뮤니티나 뉴스 지면에 뭐 키워드 타겟팅도 가능하고 관심사 타겟팅도 가능한 매체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배너가 저는 남성분들 30대 남성분들 전환율이 좀 괜찮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올인원 그런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기초 화장품이다 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배너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면 주연님은 어떤 배너를 주로 쓰시나요? 사실 이 네트워크 배너 매체사 중에서는 ADM, 모비온, 뭐 크리테오 등등등 맞아요. 엄청 많은데 많죠. 저는 남자 화장품은 ADN. 네트워크 네. 배너가 뭐냐고 질문을 주시긴 했거든요. 네트워크 배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님이 네이버에다가 핸드폰 케이스를 검색하셨어요. 근데 뭐 하루 뒤에든 일주일 뒤에든 핸드폰 케이스 관련된 배너가 뭐 뉴스를 볼 때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계속 따라다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배너다? 네. 근데 이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는 제휴된 노출 지면에 따라서 어디 뜨는지가 다른데 보통 뉴스나 커뮤니티 한
매체사별로 한 500개 정도 네, 파트너사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뜨는 배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냐면 대한님께서 지금 뭐 뉴스 같은 거를 보시거나 뭐 기사 같은 거를 보실 때 클릭을 하면은 뉴스 글도 있고 기사 글도 있지만 그 중간 상하 좌우에 뜨는 광고가 있을 거예요. 그게 거의 다 네트워크 배너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배너 지면 자체가 CPC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메타 광고에 비해서도 CPC가 훨씬 낮아서 유입도 많이 이끌 수 있는 매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자체가 거의 다 리타게팅이 가능해요. 메타 광고 하시고 계시면 리타게팅이 뭔지 아실 것 같은데 배너가 GFA나 이런 애들은 리타게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배너는 리타게팅도 가능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남성 화장품 판매 중인데 다른 매체 하시면 네트워크 배너 지연님께서는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도 네트워크 배너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메타 쪽 지속 광고 소재 싸움이라서 사실은 어떤 소재를 쓰시냐에 따라 많이 달라서 많이 교체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사실 남자 화장품 광고 어떤 매체 통해서 할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메타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지금 로아스가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광고 매체뿐만 아니라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지금 배너 어떤 워딩으로 어떻게 소구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다르게 시도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이 무엇보다 브랜딩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어디든 간에 어느 업종이든 어느 업체든 간에 브랜딩이 필수긴 한데 지금 메타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딩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퍼포먼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매체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냥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른 DA 광고로 브랜딩용 매체를 하나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브랜딩용 매체를 하나를 가져가시고 네트워크 배너나 아니면 메타 광고를 뭐 같이 시너지 날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 광고 매체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매체에서 효율이 없는데 갑자기 올라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매체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지금 브랜딩용 매체를 하나 가져가시고 추가 매체를 가져가시는 이렇게 양 사이드로 진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브랜딩용 매체나 방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김대한님 질문 들어왔어요. 저희가 아까 매체를 좀 정리한 게 있는데 배너 광고 매체 종류예요. 뭐 이 중에서 브랜딩용 매체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네이버, SNS 추천해 드려요. 아니면 브랜딩용 매체 말고 SNS 광고 하실 때요. 그 SNS 광고 소재를 브랜딩 소재로 제작을 하셔서 따로 돌리시는 거예요. 캠페인에.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SNS 광고는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브랜딩용 소재를 따로 돌려서 캠페인을 따로 파고 얘는 브랜딩 캠페인, 얘는 전환 캠페인 해가지고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매체 추천이라고 하면은 카카오 모먼트나 네이버 GFA가 좀 대형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브랜딩을 박인수님 질문 주셨는데 배너 광고를 뭐라고 해요? 브랜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브랜딩을 배너 광고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이럴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브랜딩은 배너 광고가 좋냐 아니면 바이럴이 좋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매체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배너 광고, 바이럴 그리고 검색 광고 다 하는 역할이 각각 네. 있어요. 매체 믹스를 진행했을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각각. 네, 매체 믹스를 진행했을 때 배너 광고, 검색 광고, 그리고 바이럴 각각의 어떤 효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인수님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딱 브랜딩을 배너 광고로 하는 게 좋다, 바이럴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은 없기는 해요. 없는데 바이럴이라는 것 자체가 뿌려가지고 퍼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규 런칭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 업체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앞으로 우리는 광고를 하고 많이 팔고 싶어.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하겠는데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쪽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뭐 뷰 쪽이나 아니면은 그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업체 뭐야? 업체의 신뢰도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의도로 바이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블로그 체험단이나 아니면 블로그 바이럴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우리 업체에 대한 제품들을 다른 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걸로 바이럴을 해서 그 자체를 우리 업체를 쳤을 때 쭉 나와 있는 게 많을수록 신뢰도가 훨씬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사실은 어느 쪽이 좀 더 맞냐, 좀 더 괜찮냐라고 하면은 브랜딩은 먼저 보여주는 광고니까 배너 광고겠죠. 먼저 보여주는 광고, 배너 광고가 브랜딩이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광고주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다가 어떤 쿠션 광고를 봤어요. 지금 쿠션 1+1 세일 중이에요. 또는 바르면 촉촉해지는 쿠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궁금하다 해서 그 쿠션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정보가 하나도 안 떠요. 그러면은 뭐야, 사기 업체인가? 또는 좀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가 해서 신뢰도를 많이 잃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바이럴 광고나 검색 광고를 좀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브랜딩을 위해서는 어떤 매체를 진행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소비자와 맨 처음 딱 맞닥뜨리는 그 포인트는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배너 광고는 필수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배너 광고가 구매나 전환이나 로아스는 기대하시는 거에 비해서 안 미치실 거거든요. 낮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배너 광고는 가져가셔야 되는 매체예요. 왜냐하면 브랜딩, 우리 꾸준한 브랜드를 먼저 노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뭐 자사 브랜드께서 신뢰도만 말고 그냥 인지도겠죠? 인지도가 좀 낮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보여줘야 돼요. 더 많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서 배너 광고는 가지고 가셔야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나야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배너로 분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매체가 효율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업종이 이제 바뀌어서 분양 광고 쪽 질문이 들어왔네요. 분양 광고 사실 배너 광고 통해서 좀 DB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분양 광고 진행했을 때 SNS, 카카오,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3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소액 광고주님이셨고 한 달에 다 해서 800 정도 사용을 하셨었어요. 근데 좀 한 달 스pen딩이 많은 광고주님도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네이버, 롤링보드, 타임보드를 추천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매체들 이제 믹스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5천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양 광고 같은 경우는 진짜 예산 범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한 달에 우리는 300만 원만 쓸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배너를 들어가기보다는 한 매체만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양 지역이라든지 그 세부 지역 타겟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건물 그런 내용, 건설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세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렇다. 네, 지금 주연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분양 쪽은 롤링보드를 많이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믹스 드리는, 제안 드리는 매체가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현아님 배너 광고 관련해서 네. 어떤 공유해주고 싶은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배너 광고 관련해서요. 어떤 게 있을까? 최근에 혹시 여성 뷰티 쪽 좀 네. 대형 업체랑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쪽은 뭐 소재 소구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세 내용까진 공유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면은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이 좀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벤트나 프로모션용 배너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이거랑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연님이랑 같이 이제는 할인이나 이런 소재가 굉장히 맞아요. 너무 흔해졌거든요. 어디든 다 할인한다고 해요. 배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품 특성을 강조한 소재를 많이들 써요. 그렇게 했더니 좀 그게 오히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클릭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클릭률이 좋았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모든 소재에 한한 건 아니고요. 사실 소재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요즘에는 근데 할인 소구를 쓰는 업체나 소재가 너무 흔한 소재가 됐다 보니까 그런 소재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가져가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상품 특성 소구, 일반적인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 우리 상품의 장점을 나열하는 키워드로 간단하게 나열하는 상품 특성 소구를 쓰긴 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공유드리고 싶은 네. 레퍼런스가 하나 생각났는데 박람회. 박람회를 홍보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배너 광고는 사실 필수로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도 그 박람회 시기에 새로 만들어지고 이 네. 박람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제로인 상황이잖아요. 어떤 그쵸. 브랜딩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너는 필수다. 근데 이 배너 광고 같은 경우를 제가 활용했을 때 SNS, 네이버 그리고 그때도 네트워크 배너를 같이 활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반응 좋았던 게 D-Day 7일부터 네네. D-7, D-6, D-5 이런 식으로 계속 소재를 변경해가면서 세팅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박람회 일주일 전부터 좀 붐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네요. 박람회가 다가올수록 그 지금 D-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마감 임박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 좋네. 그럼 하루하루 맨날 변경을 하셨던 거예요, 네, 소재를? 매일매일 변경을 했고 이 D-7 이런 소재가 굉장히 좋은 게 저희가 박람회 진행하기 한 달 전부터 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전에 그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리타게팅을 진행했거든요. D-7일부터. 그랬더니 좀 효율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보고 들어왔더라도 이 박람회 내용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고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7일 전부터 이런 소재 바꿔가면서 리타게팅을 진행하니까 한 번 더 이런 그러네요. 박람회가 있었구나 하고 상기도 되고 네, 좀 효과가 좋게 나왔어요. 리마인드 할 수가 있었겠네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현아님 생각에 네. 이런 업종이면 배너 광고 진행하면 좋다,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종이요? 네,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배너 광고는 저는 어느 업종이든 다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어느 업종이든 간에. 그래서 배너 광고 업종, 특정 업종 사실 전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업종이 가져가야 되는데 다만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업종이 있겠죠.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엄청 세부적인 업종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건축 자재를 파는 업체라고 치면은 건축 자재를 파는 업체인데 이거를 우리가 배너 광고로 노출하게 되면은 배너는 먼저 보여지는 광고인데
본 사람들 중에서 건축 자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좀 차이가 있겠죠?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는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패션도. 근데 건축 자재라던가 어떤 특정 업종의 너무 세부적인 분야는 이게 배너 광고로 가져갔을 때의 그 효율은 좀 낮은 편이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게 브랜딩용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천을 드리겠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 게 보통 건축 자재를 구매한다고 네. 할 때 배너를 보고 충동적으로 사기보다는 맞아요. 뭐 검색 포털에 검색해서 이 업체에서 이 가격에 판매하고 있구나를 조사를 하고 구매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고관여 맞아요. 상품이거나 좀 충동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배너 광고 비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매나 로아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비추천드리고요. 그냥 우리 업체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브랜딩용으로는 당연히 좋죠. 지금 몽키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혹시 업종 차이 없이 빼놓을 수 없는 소구점은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초반에 양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게 프로모션 이벤트 할인 소구라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죠. 너무 과부하되고 레드오션이고 사람들이 이런 소구 포인트에 질리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좀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맞아요. 여기서 1+1 한다고? 여기서 50% 할인한다고?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당연히 뭐 프로모션 이벤트 할인 소구 소재가 그냥 이제는 너무 흔한 소재가 되긴 했어요. 진짜 많이 그냥 다 쓰는 소재예요. 근데 놓치고 갈 순 없겠죠. 우리가 빼고 갈 순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1+1인 소재가 있고요. 그냥 상품의 특성을 강조한 소재가 있다고 하면은 둘 중에서 어떤 걸 더 클릭을 할까요? 당연히 1+1이겠죠. 이 상품 특성이 진짜 특이하거나 눈을 끄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나 할인 소구 이벤트는 흔해졌지만은 필수로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첨언하자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특히나 의류 업종은 우리만의 어떤 무드나 스타일, 우리 브랜드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배너 광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패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아디다스 하면은 운동복, 뭔가 맞아요. 약간 캐주얼하고 스포츠. 젊은 느낌도 들고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브랜드만의 성격이 녹아져 있는 그런 배너는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브랜드가 이미지가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 좀 고급인데 만약에 소재가 완전 B급이야. 근데 이것도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SNS 광고를 막 보다가 SNS를 막 하다가 이 여기 완전 고급이야 소재가, 여기 완전 좀 고급스러워. 그래서 클릭을 했는데 반대로 랜딩 페이지에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탈률도 크겠죠. 그래서 우선은 소재랑 랜딩 페이지나 분위기가 완전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상반되게 떨어지면은 좋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소재가 보여지는 건데, 보여지는 거를 우리 뭐 이름을 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브랜드 네임을 달고 소재를 노출시키고 광고를 하는 건데, 그 브랜드 네임을 달고 하는 거 소재일 만큼 우리 브랜드의 특성이나 이미지를 같이 녹여내면은 브랜딩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35분인데 저희가 40분쯤에는 네. 일어나 봐야 돼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얼른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너 광고 관련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배너 광고는 그냥 사실 딴 거 다 제쳐주고 소재 싸움이라서요. 소재를 맞아요. 계속 교체해야 되고요. 그냥 소재 싸움이에요. 소재 싸움.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만한 게 어떤 매체가 좀 싸요? 어떤 매체가 비싸요? 이런 것들도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매체들 관련해서 좀 금액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아님이 잘 아시니까 네이버 GFA 진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CPC라든지 얼마 진행했을 때 효율이 좋았다 이런 내용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엔 정해진 최소 예산 자체는 없기는 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금액으로 진행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뭐 업종마다 저희 측에 뭐 데이터 같은 게 공유가 되거든요. 해당 업종은 평균 CPC나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게 공유가 되는데 보통 업종이 진짜 다르긴 하지만은 뭐 700원에서 800원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오는 경우,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700~800원 정도? 네, 나오는 것 같고요. CPC는 클릭당 비용입니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에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저도 업종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300원에서 한 6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 쪽이 좀 이게 CPC 경쟁이 세거든요. 카카오 모먼트가.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외로 보통 600원에서 1000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게 나왔던 것 같다. 이게 네이버 GF에도 평균 700~800원이다라고는 하지만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비딩에 따라서 우리가 수동으로 입찰가를 700원으로 CPC를 놨는데 노출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1, 2, 3에 비해서 노출도 안 되고 클릭도 안 돼요. 그러면은 CPC를 올리고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은 평균 700~800원은 평균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1,000원, 1,500원 올려야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는 요거는 평균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연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화장품이 좀 센 것 같기는 해요. 타임보드, 롤링보드 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임보드와 롤링보드 일단 차이가 뭔가요? 타임보드는 그 네이버 PC 화면을 켜시면은 긴 띠배너가 있거든요. 그 긴 띠배너를 타임보드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타임이에요. 시간당 1시간 노출되는 띠배너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1시간이고요. 롤링보드 같은 경우에는 타임이 아니고 롤링되면서 노출돼요. 일주일 동안 노출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구자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독점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자가 아니라 다른 업체랑 롤링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자예요. 그래서 타임보드랑 롤링보드랑 큰 차이는 당연히 위치 차이. 타임보드는 긴 띠배너라면은 롤링보드는 네이버 로그인하기 하단에 뜨는 좀 이렇게 넓적한 직사각형 배너거든요. 그런 맞아요. 뭐 구자 차이도 있겠지만은 타임보드는 1시간 동안 독점이에요. 롤링보드는 일주일 동안 계속 롤링된다. 독점이 아니다라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단가도 다른데 뭐가 더 비싸냐? 타임보드가 비싸죠. 그 단가는. 광고주님들 중에 그 네이버 메인 홈페이지에 긴 띠배너 그거 네. 저희도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다가 금액 듣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타임보드가 시간 1시간 독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네이버의 접속 시간, 인터넷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그 시간이 점심시간대예요. 1시에서 3시까지인데 그때가 단가가 가장 높아요. 접속 시간이 크다 보니까 얼마 정도 네, 하죠? 3,00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3천만 원. 네, 때까지 올라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임보드 중에서 가장 그 단가가 저렴한 구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새벽대겠죠. 새벽대겠죠. 새벽대에는 얼마 정도? 가장 낮은 게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새벽대 뭐 700~8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는 건 전 무의미하다고 봐요. 사람들 많이 보지도 않고 인터넷 별로 하지도 않는 그 시간에 우리가 700~800만 원 딱 1시간 때문에 그걸 쓴다? 그 바에는 그냥 다른 광고 하시는 게 좋고요. 롤링보드는 대신에
지금 타임보드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해 보일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노출되는 구자고 일주일에 500만 원 이상부터 진행이 가능하세요. 이때 500만 원 이상부터 원하시는 금액대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타임보드와 롤링보드 금액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단가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CPC 250원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높아도 250원. 그래서 낮긴 네, 하죠. 다른 매체에 대해서 비해서 CPC가 저렴한 편이다. 그 SNS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 워낙 많은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도 다 달라서 전환 캠페인이냐 방문 캠페인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서 이거 같은 경우는 궁금하시면 이쪽 네. 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너 광고에 대해서 현아님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해 봤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재밌는 시간이었나요? 네. 네, 현아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친절하게 드린다고 하니까 네. 문의 주시고 뭐 다음에도 라이브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주연님이랑 같이 찾아올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편하게 주연님이나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광고 아니어도 되고요. 검색 광고도 되고 유튜브 광고도 되고 어느 광고든 상관없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1대1로 컨설팅 받고 싶으시다 하면은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